이런 추세로 앞으로 12년을 더 달리게 되면, 앞으로 12년이면 제가 64세 되면 누적 훈련거리 4120km, 지구 한 바퀴를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지난 18년 동안 달린 거리와 앞으로 12년 동안 달릴 거리를 합하면 총 기간은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즉 34살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64세까지 30년 동안 지구 한 바퀴 4120km를 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19분 48초 3시간 19분 48초가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출간한 책 제목이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인데요. 그 마라톤 말고도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서대장정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만 9년 동안 840권의 인문학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840권이면 앞부분을 비추겠습니다. 9년 동안 840권이면 매년 평균 93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9년 동안 840권. 그리고 그걸 저력으로 해서, 자, 이 동쪽 다시 비추겠습니다. 동쪽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의 서쪽입니다. 구리암사대교의 서쪽 한 200m 지점입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도 대한민국 서울 한강처럼 넓은 강이 이렇게 1000만 서울시가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 서울특별시를, 저런 큰 도시를 흐르는 강은 거의 없답니다. 영국의 런던 테임즈 강이든, 프랑스 파리의 센 강이든, 미국의 보스턴의 허드슨 강이든, 찰스 강, 보스턴의 찰스 강이든, 뉴욕의 허드슨 강이든,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이든 다 우리 서울의 한강보다는 강폭이 좁다고 합니다.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강이 메트로폴리스 1000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흐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 한강 정말 좋습니다. 또 그 한강변에 조성된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조깅로, 뭐 이런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최근에 조성된 그 구리암사대교 서쪽으로 조성된 자연 녹지공원입니다. 잔디밭을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암사동입니다. 암사동, 강동구 암사동. 그리고 저 멀리 지금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 서쪽 보시면은 제가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리암사대교에서 서쪽으로 전방 한 7km 지점, 한 6km 정도 돼 보입니다. 전방 6km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 전방 6km 지점에 쉐라톤 워커힐 호텔,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강변북로가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 힘차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아차산 기슭에 있는 아차산 기슭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입니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독서대장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9년 동안 84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9년 동안 연평균 매년 한 93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력으로 해서 올해 1, 4분기 때 3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3권의 책을 집필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1월 10일 날 출간한 책이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거기에는 오라벨 시대의 취미 활동에 관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담아놨는데요. 제목에 걸맞게 독서, 제가 읽었던 840권 중에 한 100권 정도를 추려가지고 주요 요지를, 독후감을 거기에다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마라톤 훈련했던 것들, 훈련법, 훈련 장소, 훈련 일지,
그 마라톤 풀코스 공식대회 완주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해외 여행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베이, 그 다음에 대만의 화롄,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 일본의 교토, 그 다음에 유럽 3개국,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런 해외 여행기가 거기에 또 담겨 있고요. 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전거 타기, 남한강, 북한강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영산강 자전거길, 그리고 동양의 나폴리라고 칭해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통영, 경남 통영시 통영에 가서도 통영 일주, 자전거로 일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에서 임진각까지 임진각 자전거길 왕복 180km,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을 타고 잠실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경인항까지 왕복 100km, 뭐 이런 내용들, 또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자전거 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자전거 타기 그 내용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출간한 게 워라벨 시대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 4가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가 1월에 출간한 제 생애 최초의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다시 앞부분을 비추겠습니다. 거기에는 4편의 책이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리고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총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그 책 제목하고 동일하게 제1편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건 이제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산에 관한 이야기. 뭐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 완등, 산악 그랜드 슬램, 극지 마라톤 뭐 그랜드 슬램, 그 다음에 알프스 3대 북벽 등정, 뭐 이런 등산에 관한 게 제 1편이고요. 두 번째 편은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테쿰스의 저주. 테쿰스의 저주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20년 간격으로 총 7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암살되거나 병으로 죽는 그런 불운을 겪는 게 1813년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스가 저주의 말을 남겨서 그런 건데요. 그 저주라는 게 뭐냐? 인디언 주장 테쿰스가 뭐라고 했냐면 20년마다 한 번씩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인 그런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7명한테 적용됩니다. 1840년에 당선된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120년 동안 총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임기 중에. 그게 이제 그런 정말 신기한, 지금도 워싱턴 DC에서는 그 이야기가 신기하다라고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 20년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올해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거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해 11월 1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텐데요. 첫째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짝수기 때문에 2020년 올해 당선된 미국 대통령도 테쿰스의 저주의 20년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게 2편의 내용이고요. 3편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그 얘기 앞으로 독서 이야기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편은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에 약간 각색을 해서 팩션 형태로 제가 구성한 이야기인데요. 팩션입니다. 70대 어부에 의해서 총 4명의 사람들이 연쇄 살인이 되는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 그게 제4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편의 이야기를 책 제목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책 제목으로 올해 3월 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게 제 생애 2번째 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즉 2020년 4월 1일 날, 오늘이 4월 25일인데요. 2020년 4월 1일 날 3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정확히 저보다 200년 전에 출생한 분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10년 후인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라는 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라는 말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에서 처음 말이 기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이 1799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04년에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나폴레옹 1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제 유럽 대륙을 평정합니다.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유럽을 평정하는, 유럽 대륙을 평정하는 그런 나폴레옹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올해 4월 1일 날 3번째로 출간을 했습니다. 자,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용량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사동 구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고 영동대교까지 9km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동대교까지 9km. 그리고 정면에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웅장한 롯데월드타워가 전방 5km 지점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5km 지점에 지금 이정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표. 아까 여기서 사령이 끝났었는데요. 여기가 여의도 기점 22km 지점입니다. 여의도 기점 22km 지점. 자, 여의도 기점 22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5km를 더 가면 여의도 기점 17km 지점인 잠실 나들목이 나옵니다. 잠실 나들목. 자, 그래서 반환점, 하남시와 강동구의 경계인 반환점이 28km 지점, 28.1km 지점이었고 지금 22km 지점까지 왔으니까 6.1km를 달려왔습니다. 반환 후 6.1km를 달려왔고 앞으로 5km만 더 가면 이제 왕복 22.2km 달리기가 종료됩니다. 다시 비추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스마트폰 용량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행로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보행로 겸 조깅로입니다. 보행로 겸 조깅로. 보행로 겸 조깅로. 제가 달리고 있는 데가 바닥이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살색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조깅로 겸 보행로를 달리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왕복 22.2km 중에 현재 한 5km 정도 남았으니까 한 17km 달린 셈입니다. 17km.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부터 17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km 더 달리면 총 22.2km를 달리게 됩니다.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팔만 흔들 수 있고 왼팔은 못 흔들어서 굉장히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팔은 셀카봉을 들어야 되니까 팔을 못 흔들고 오른팔만 흔들고 있어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북쪽입니다. 조깅로 북쪽. 이렇게 자연 생태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깅로 북쪽입니다. 다시 달리고 있는 방향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전방 한 2.5km 지점에 아파트 지붕이 경사면 처리되어 있는 극동 시티 아파트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극동 시티 아파트론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깅로 지금 전방을 비추고 있는데 서쪽으로 한 2.2km 정도 지점, 2km 정도 지점에 아파트 지붕이 경사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보통 아파트 옥상이 수평인데 저 아파트 지붕은 경사면 처리되어 있는 이색적인 모양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극동 시티 아파트인가 뭔가 길 겁니다. 저게 천호대교 남단 쪽에 있습니다. 천호대교 남단. 여기가 이제 드론공원입니다. 한강 드론공원. 자, 한강 드론공원을 잠깐 비춰보겠습니다. 한강 드론공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것을 차단하려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자, 한강 드론공원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바람 정말 시원합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봄바람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자전거 도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보이시죠? 자전거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다시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전방 한 700m 지점에 지붕이 경사면 처리되어 있는 아파트가 보이고요. 또 전방 한 3.5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방 150m 지점에 광진교가 보입니다. 광진교. 전방 150m 지점 광진교에서 여의도까지 21.0975km, 여의도에서 광진교까지 왕복 42.19km 풀코스 구간입니다. 500m마다 거리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방 70m 지점에 광진교입니다. 저기에서
서쪽으로 여의도, 여의나루역까지 21.097km, 왕복 42.19km 풀코스입니다. 저 구간을 제가 또 몇 차례 연습으로 달려봤습니다. 저는 18년 2개월 동안 풀코스를 72회 완주했기 때문에 매년 평균 풀코스를 4번씩 완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가 아니라 연습 삼아서 혼자 풀코스를 뛴 게 한 10여 차례 됩니다. 그 10여 차례 중에 3번은 석촌호수입니다. 저 마라톤 훈련의 산실인 석촌호수에서 3번을 연습 삼아 풀코스를 뛰었고요. 나머지 한 10차례 정도는 한강입니다. 한강에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제가 가고 있는 잠실 나들목에서 팔당역까지 왕복하면 풀코스가 되고요. 또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으로 양화대교까지 왕복해도 풀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곳 광진교에서 여의나루까지 왕복해도 풀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마라톤 풀코스 훈련을 한 10차례 정도 연습 삼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차례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공식 대회. 개인 최고 기록은 지금부터 16년 전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요즘도 평균 완주 기록이 3시간 50분 정도는 됩니다. 작년 3월 2019년 3월 제90회 동아 마라톤에서 완주 기록이 3시간 50분입니다. 3시간 50분. 그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0.1%, 즉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한 5만 명 정도가 풀코스를 뛰는 것 같습니다. 그 풀코스 완주자 중에 상위 한 25%에서 30% 정도의 수준입니다. 풀코스 3시간 50분 완주면 상위 풀코스에서 풀코스 완주자 중에 상위 25에서 30%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자, 천호대교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호대교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정면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정면. 이 조경로 북쪽으로 한강이 있는데요. 한강의 전방, 한강에 올림픽대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그 북쪽으로 테크노마트 한 40층 정도 되는 빌딩도 보입니다. 여기에 조경로 남쪽변에 어린이 전용 야구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야구장. 그리고 지붕이 경사면 처리되어 있는 아파트, 이색적인 아파트도 보이고 그 앞에 어린이 전용 야구장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면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셉니다. 자, 다시 조깅로 북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저기
한강에 올림픽대교도 보이고 그 북쪽으로 테크노마트 40층 정도 되는 빌딩도 보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이 야구 연습장 너머로 보이시죠? 테크노마트 40층 정도 되는 빌딩도 보이시죠? 다시 저를 비추겠습니다. 뛰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왼팔을 들고 셀카봉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 기량이 100%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기량이 달리기 실력이 100%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뛰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팔로 셀카봉을 들고 있어서 오른팔만 저을 수 있는 상태라서 추진 동력이 앞으로 속도 내는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한 18km 이상을 달리고 있어서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 집에서 물을 한 1리터 정도 마시긴 했는데요. 중간에 한 5km마다 물을 마셔주면 좋은데 오늘은 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물을 안 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이제 18km 지점 정도를 통과하고 있고 잠실나들목에 도착하면 잠실나들목에서 하남시 경계까지 왕복 22.2km를 물 없이 간식 없이 물도 없이 논스톱으로 달리는 셈이 됩니다. 다시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자, 여기는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자, 보이시죠? 풍납토성 나들목. 다시 저를 비추겠습니다. 뒤에 오는 분들 얼굴도 안 찍히게 초상권을 보여야 되니까 얼굴도 안 찍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조깅로가 완전히 평면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한 20m 간격으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석이 없고 복면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먼지가 날려가지고 눈을 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방 한 2.5km 지점, 서쪽으로 2.5km 지점에 소개 3개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저게 한 3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하니까 생각납니다. 전방 한 2.2km 지점에 보이는데요. 롯데월드 타워 건축비가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건물에 건축비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4조 원이 들었습니다. 4조 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건물에 건축비가 4조 원이 들었답니다. 토지값 빼고 건축비가 4조 원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의 무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건물의 무게, 롯데월드타워 건물의 무게, 서울시민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숫자가 1000만 명. 그리고 성인 평균 체중이 7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kg. 성인 평균 체중 70kg에 1000만을 곱하면 70만 톤입니다. 70만 톤. 저 롯데월드타워 건물의 무게가 70만 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1000만 명 몸무게를 다 합해놓은 무게가 롯데월드타워 건물의 무게와 똑같답니다. 70만 톤. 다시 정면을 비추겠습니다. 지금은 전방 20m 지점의 올림픽대교입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한 올림픽대교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반환점 이후에 1시간 4분째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시간 4분째. 스마트폰 용량이 강한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깅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쭉 뻗어 있죠? 저는 조깅로로 달리겠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또 50m 앞에 거리 표지판이 보입니다. 500m 간격, 즉 0.5km 간격으로 거리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의도 기점 19km 지점입니다. 잠실 나들목이 여의도 기점 동쪽으로 17km 지점이니까 앞으로 2km 남았습니다. 2km만 더 달리면 오늘 오전 총 22.2km를 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km를 달린 겁니다. 20.2km. 앞으로 2km 더 달리면 22.2km를 달리게 됩니다.